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찌릿찌릿한 수업, 감동으로 전기가 오는 수업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제가 잘 하려고 애쓸 때는 없다가 망했다 하고 고개 숙이자 비로소 아이들 반응을 보았어요. 아, 알겠다. 그렇구나. 이런 아이들의 말과 눈빛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모습, 제 평생에 딱 한 번 느꼈던 짜릿했던 수업 교감이었습니다. 수업은요, 교사 만족보다는 아이들 반응, 이해를 볼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 같아요. 자, 첫 곡 보내드립니다. 고양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학교 가는 길, 듣고 오시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고양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한 학교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워낙 제가 고민했던 것은 방금 들은 곡으로 오프닝을 교체를 할까 하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Prayer for Peace 시대가 어지러우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죠. 행복학교 1교시는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행복학교 전도사이자 혁신학교 졸업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 차원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시고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 다시 우리 혁신학교 아이들인데요. 시리즈 9번째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예. 네, 퐁당퐁당이네요. 네, 네, 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네, 참 괜찮아요. 우리가 학교 교육 관련 소식도 이렇게 좀 듣고 또 네, 혁신학교 졸업생 청년들 이야기도 듣고 네,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돼서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 혁신학교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주인공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성사고등학교 학생회자 출신 이철범 졸업생인데요. 이게 발음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서울시 강동구에 선사고등학교라는 데가 또 있잖아요. 거기도 또 혁신학교인데, 네, 네, 그렇네요. 오늘 학교는 성사고등학교, 받침이 이응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성사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이 이철범 그러고 졸업생은, 보니까, 네네. 네, 성사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선사고등학교도 다 혁신학교네요, 둘 다.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네, 네네네. 네, 오늘은 그러면 받침이 이응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 이철원 졸업생이 우리 혁신학교 졸업생한테까지 같은 멤버라서 저랑도 또 잘 아는 음, 사이고요. 네, 오늘 네네네. 기사 인터뷰는 윤두형 기자가 진행을 했고, 5월 네, 24일 날 광화문에서 만났다고 해요. 여기가 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곳이죠. 예, 예. 이철원 졸업생의 꿈도 이순신 장군 같은 군인인데요. 가능하면 나중에 장군이 어, 될 생각까지 하고 있고요. 네. 예, 아직 근데 임관은 안 했고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ROTC 학군단에서 군수과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하면 바로 임관이 되니까 아마 곧 장교가 되겠죠. 내년 2월 졸업을 하면요. 네, 그러면 네. 지금부터 우리 차원 기자님이 쭉 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쭉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철분 졸업생은 대학교 1학년 때 바로 학군단 입단을 결정한 케이스인데 외할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용사시기도 하고요. 학군단 선배들을 처음에 딱 들어가서 볼 때 되게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장학금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IT를 한 거를 후회한 적이 없고 후배들에게도 학군단을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가족에서 자라서 단체 생활이 좀 익숙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성사고등학교에서는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과목들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융합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배웠다고 해요. 보통 일반 학교들에서는 이걸 다 각자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뮤지컬을 다 같이 한다고 하면은, 미술 시간에는 이 뮤지컬 공연을 위한 포스터를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공연을 위한 춤을 연습하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뮤지컬이라는 하나의 그런 걸로 여러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는 수학 시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찾아보고 PPT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뭐 문제풀이나 이런 것만 배우지는 않은 거죠. 이때 이제 철범이가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복지론가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김치 나눔이나 뭐 이런 봉사를 꾸준히 해왔다고 해요. 복지제도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래서, 성장 중심의 미국, 그 다음에 분배 중심의 유럽, 뭐 이런 식의 각 나라마다 다른 체제들에 대해서 공부도 되게 많이 해봤고,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제도가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에 다니고 있고요.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퇴역 군인들을 포함한 군인들의 복지 향상에 관심이 또 있다고 하네요. 혁신학교 때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점심 삼겹살 파티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급식으로 이 삼겹살을 먹는다는 게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지.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철보니까 학생회장이 되면서 직접 영양실을 하고 소통을 해서, 실제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급식으로 삼겹살을 그래서 먹게 된 건데 참, 부럽습니다.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추억이 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철범이가 IT를 계속 하면서 인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군대에서 참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되게 많다가 또 요즘 한동안 없었는데 최근 다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교관이 가혹행위로 훈련병을 죽인 이거는 2024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는 일인데 12사단 훈련병. 그래서 참 드는 생각이 이렇게 철범이처럼, 이철근 졸업생처럼 사람을 좀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 장교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지의 사전적 의미가 행복한 삶,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 뭐 이런 거니까요. 군대라고 해서 이런 복지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막 무식하게 애들 괴롭히고 이런 교관들은 이제,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철봉이가 좋은 장교, 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철범 소위진이죠. 이제 소위가 되기 때문에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이철봉 졸업생 그 학생은 장교가 꿈이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장교로 해서 이제 높으면 이제 별 스타 장군까지 가는 어, 그런 게 꿈입니다. 음, 참, 이렇게 그 기사 전해주신 것 중에서 참 독특했던 것이 네, 귀에 쏙 들어왔던 것이 네, 저도 그 삼겹살 파티였었어요. 맞습니다. 궁금하네요. 이거 삼겹살 파티를 그 자리에서 구워서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네, 했을까 참 궁금하네요.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이때 학생회장으로 있을 때 그 영양사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결국은 네, 이걸 만들어냈던 그 과정이, 네, 네,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가정복지, 가족복지, 네, 네. 가정복지를 전공을 하고 있다고요? 네, 가족복지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복지학과요. 네. 어, 워낙에 이 사회복지라든가 가족복지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많은 그런 네. 학생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IT 같은 경우에 제 친구들 봐도 체대 쪽 다니는 애들이 많이 하는데, 네. 가족복지학과의 IT 굉장히 특이하긴 합니다. 그 워낙에 보니까 고등학교 때 벌써 윌리엄 베버리지 그리고 성장 중심 미국, 분배 중심 유럽 이런 거 조사하고 발표하고 그런 걸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부분에 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나 봐요. 네, 혁신학교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스스로 탐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아까 소개할 때도 보니까 미술, 음악, 체육을 한데 묶은 네.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다. 이런 시도를 한 것, 그게 혁신학교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선곡이 기대되는데, 네. 어떤 걸까요? 소개 좀 오늘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추천곡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인데요. 이철권 졸업생은 이등병은 아니긴 한데 소위의 편지 이런 노래는 없어가지고. 그래도 처음 군대 가서 어쨌든 그런 마음은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노래 작사, 작곡하신 김현성 선생님을 제가 알아요. 어떻게? 오마이뉴스에 인터뷰 기사도 썼었고요. 네, 그 또 한국민예총의 그러셨구나. 강욱천 사무처장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분이 교육 쪽 네네. 많이 활동하시니까 그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음, 이게 작년 11월에 한 인터뷰인데, 그때도 이 이등병의 편지 얘기하면서 최상병 사건에 되게 안타까움을 우리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게 이러고 있으니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등병의 편지 한번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음악 같이 듣겠습니다. 김광석의 이등병의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こんにちは, 봉수.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학교입니다. 와!
수원 외고 라디오 방송 동아리 이름이 시그널인데요. 코너명을 다문화학교로 정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합니다. 방과후 학교 시즌2 다양한 문화에 대해 탐구하고 전파하는 수원 외고 동아리 시그널의 다문화학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는 다문화학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라디오 진행을 맡은 DJ 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싱그러운 햇빛이 비쳐오고 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 내음이 가득한 지금의 날씨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귀염뽀짝 발랄함의 최고치를 찍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예은 학생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는 구예은이라고 합니다. 와, 예은 학생 반가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화창한 날씨에 저는 중간고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어쩐지 길을 가는데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예은 학생, 혹시 벚꽃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 혹시 중간고사 맞나요? 와, 맞아요. 물론 벚꽃의 진짜 꽃말은 있겠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벚꽃이 필 때쯤 중간고사를 봐서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사실 이 말을 한 이유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은 학생,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러시아의 교육입니다. 와, 러시아의 교육! 혹시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러시아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전공으로 배우고 있고 평소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의 교육은 어떨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 그 어렵다는 러시아어를 전공으로 하고 있다고요? 대단해요. 아까 저희가 중간고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러시아에도 중간고사 같은 게 있을까요? 한국은 2학기에 한 학기마다 2번의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1년이 4학기로 나누어져 있어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시험을 봅니다. 오, 시험을 보는 횟수는 우리나라와 같긴 하네요. 그럼 성적도 학기마다 나오나요? 아니요, 4학기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성적을 산출합니다. 4학기의 성적을 어떻게 선출하나요? 수업마다 점수를 주는 방식이 있고 학기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수업에서 받은 점수의 평균과 학기마다 보는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4학기의 성적을 한 번에 산출합니다. 수업마다 받는 점수는 0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로 나뉘어져 있어요. 와, 정말 복잡한 과정이에요. 특히 수업마다 주는 점수는 우리나라의 수행평가와는 달라서 정말 새롭고 신기한 방식이에요. 한국에서는 매년 11월이 되면 찾아오는 빅 이벤트가 있죠? 바로 수능입니다. 러시아에도 수능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러시아에서는 에게라고 불리는 대학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학기 말에 보는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학기 말인 5월 말에서 6월 초에 시험을 봅니다. 학기 말이 5월 말에서 6월이라고요? 우리나라는 1월인데 정말 다르네요. 그럼 러시아에서 개학과 입학은 몇 월에 하나요? 혹시 맞춰보실래요? 아, 알겠습니다. 8월쯤 되려나요? 땡, 근접했는데 아쉽네요. 바로바로 9월입니다. 와, 한국에서만 살아본 저로서는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 러시아의 시험 제도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같이 고생해준 예은 학생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DJ 민정님과 함께 러시아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러시아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저 또한 너무 신기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러시아의 교육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DJ 민정과 구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J 민정님, 게스트 구예은님, 러시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학기 시작과 끝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죠? 그런데 러시아도 우리처럼 수능 비슷한 시험이 있군요. 보내드린 곡은 라붐의 아로아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이 영화에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 학생들 이야기도 아니고요. 소비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에린 브로코비치 앨리스의 실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교육적 가치가 있죠.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줄리아 로버츠 주연, 2000년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미국의 에너지 기업 PG&E가 1952년에서 1966년 사이에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수를 캘리포니아의 힌클리라는 마을 부근에 흘려보내 오염시킨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1993년에 시작된 이 소송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지하수 오염과 지역사회의 환자 증가 등의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1996년 당시 기준 미국 역사상 최고 금액인 3억 3,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얻어냅니다. OST 첫 곡으로 Useless 보내드립니다. 한 블로거는요, 인생 영화라며 이 영화를 추천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편의 자기계발 도서를 읽는 것과 맞먹는 영화이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오히려 평범보다 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역량을 펼쳐나가는지 볼 수 있다. 지금 내 상황이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본다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블로거의 말대로 에린 브로코비치는 치열하고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에린 역의 줄리아 로버츠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죠.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을 방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다니. 음악은 토머스 뉴먼이 맡았죠. 멀라인 듣고 옵니다. 이혼 2번, 아이 셋, 고절. 수중에 가진 돈은 없고 일은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한부모 가정과 워킹맘의 고통. 이 영화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바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OST는 셰릴 크로우, Everyday is a Winding Road입니다. 일상이 힘드신가요? 일상이 지루하신가요? 지금 바로 편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휴식이 되어드릴게요. 누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소온 FM 96.3 MHz. 교육 도서관. 여기는 교육도서관입니다. 제 서재에 있는 교육도서를 꺼내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도 참 좋네요. 그 시절 제가 했던 고민, 배움, 이런 기억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오늘은 엘리엇 워셔와 찰스 모즈카우스키 공저 넘나들며 배우기를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엇은 빅피처 러닝을 함께 설립해 운영하며 매트스쿨 초대 교장을 맡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12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하고요. 이 책은 학생, 교사, 가족에게
학교가 의미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상식을 전파합니다. 우리 교육 체제는 너무 규칙 중심으로 돌아가는 터라 학생과 교육자 모두 갈수록 자신이 누구이며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학생의 교육에 관여하는 학교 안팎의 모든 분들께 자신의 마음으로 지각과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상식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해오던 일이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누구인지 그 아이들이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지은이는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제일 높은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큰 기대를 가져야 하겠지만 학생이 우리 모두에게 걸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넘나든다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학습자가 학교 밖 관심사를 공부하고 이를 학교 안의 공부와 어우러지는 학교를 또 고민했습니다. 교육적 상상력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엇 워셔와 찰스 모즈카우스키 공저 넘나들며 배우기였습니다. 동요 듣는 시간이죠. 예전에 같은 제목의 드라마 주제곡이기도 했는데요. 어른들은 몰라요. 이건주와 어린이들입니다. 자, 마지막 교시로 갈까요? 지구를 구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지구를 구하는 수업. 지구를 구하는 수업 오늘 제목은 우리 마을이 사라진대요. 친환경 에너지와 무공해 에너지는 다른 것일까?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진짜 무공해 에너지는 없을까? 무공해 에너지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 대부분 무공해 에너지 생산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원할 때 원하는 곳에 발전소를 지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화석 연료에 비해 가성비가 낮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공해 에너지를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공해 에너지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교실에서 탄소 제로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석 연료 발전소를 지을 수 없도록 건설 현장에 찾아가 항의하고 싶지만 어린이들과 함께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이 지구를 위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학급 어린이들은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었고 난방기 온도를 내리고 내복을 입기로 약속했습니다. 교실을 비울 때는 TV 끄기, 전등 끄기, 선풍기 끄기에 끄기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수업 어때요?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몰 마을의 이야기를 알아보기도 하고 무공해 에너지를 위한 기후 행동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편지 쓰기, 우리 학교 무공해 에너지 서명 운동 및 캠페인 활동, 가정과 연계 활동이나 나눔 등을 해보는 것 말이에요. 선곡을 하기 위해 음악을 찾다 보니 잔나비 소곡 1집에 이런 멋진 노래가 있더군요. 한 걸음 보내드립니다.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넘나들다. 이 말 참 좋지 않나요? 오늘 교육도서관에서 넘나들며 배우기를 읽어드렸는데요. 내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이죠. 주도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주도성에는 상호작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이미 주도성의 씨앗을 품고 있어요. 여건에 따라 발휘되는 방식도 다 다를 뿐이죠.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 어땠나요? 이제 마지막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린 그로우 더 레시스, 진 레드패스 목소리입니다. 행복학교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저는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